여러분 혹시 내 키가 여기서 몇 센치 정도 더 컸다면 좋았겠다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라고 부정하셔도 다들 사진 찍을 때 기왕이면 다리는 길어 보이게 나왔으면 해서 카메라 각도는 막 아래에서 위로 찍고 포즈도 다리만 길게 쭉 뻗어보고 별별 방법으로 키가 커 보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물론 농구선수 하승진처럼 굉장한 장신인 분들은 공감 못 하시겠지만요. 아무튼 여자분들은 굽이 높은 신발들도 많이 나오니까 필요할 땐 하이힐 같은 패션 아이템으로 보완하면 되지만 남자분들 신발은 굽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깔창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고작 몇 센치밖에 안 되지만 왜인지 착용하고 있으면 그날의 자신감을 높여주는 이것. 같은 옷을 입어도 꾸안꾸룩처럼 변신시켜주는 신발 속의 이것. 하지만 이것 착용하고 다니다가 신발 벗는 곳이라도 가게 되면 문 앞에서 머뭇거리기 십상이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재원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깔창입니다. 깔창이라는 것은 원래 신발의 바닥에 까는 물건입니다. 신발 바닥에 바로 발이 닿으면 착용감도 안 좋고 불편해서 신발을 만들 때부터 같이 디자인되어서 세트로 나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발과 다리의 피로도를 줄여주거나 걸음걸이를 교정해주는 깔창, 그리고 발냄새를 방지해주는 기능성 깔창까지 다양한 종류의 깔창들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는 깔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키를 늘려주는 일명 키높이 깔창을 연상하게 됐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우선 키높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건 90년대 중반에 키높이 구두라는 것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시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보완해주는 상품들이 유행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바로 키높이 구두였습니다. 롱다리 구두라고도 불리기도 했던 이 신발은 겉으로 볼 땐 일반 신사화랑 다름없었지만 안쪽에 숨겨진 두꺼운 깔창의 두께 덕분에 신으면 최소한 5cm 이상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은 키가 컴플렉스였던 남성들에겐 얼마나 반가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키높이 구두는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평소에 키높이 구두를 신지 않던 사람들도 선자리, 결혼식, 취업 면접같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엔 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이 신발을 찾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 그맘때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 같은 분도 163cm의 아담한 키를 보완하기 위해서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는 일화가 있죠. 키높이 구두는 비대면으로 구매가 가능한 TV 홈쇼핑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건 직접 매장에 가서 신어보고 사기에 좀 쑥스러운 면이 있어서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에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일반인들도 연예인처럼 자신을 가꾸는 데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때 패션 키워드는 S라인, 44 사이즈, 스키니진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말하자면 군살 없이 매끈한 몸에 길고 가는 팔다리를 표현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키높이 구두 속에 들어있던 깔창은 따로 상품화되어 캔버스화나 워커 같은 캐주얼한 패션 아이템 속에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남녀를 막론하고 작은 키를 보완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남다른 핏을 완성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된 겁니다. 키높이 깔창이 탄생할 수 있게 초석이 되어준 키높이 구두, 이게 등장하게 된 이유는 높은 위치가 곧 힘의 상징이다라고 여긴 일종의 오랜 관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높은 위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인 위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공간을 점유하는 건 역사적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여겨지던 행위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궁에서 왕이 앉은 자리를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 신하들이 자리 잡은 바닥보다 한두 계단쯤 더 위에 있고 아무나 함부로 오르지도 못하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자건 여자건 높은 굽이 있는 신발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특권층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중국의 공자는 굽이 한 뼘이 넘는 남학신을 신고 다녔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당대 지식인으로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15세기 이탈리아의 귀부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초피는 굽 높이가 30cm부터 50cm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이걸 신으면 부축하는 사람 없이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움직이지 않고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우월함의 상징 때문에 귀부인들은 이 신발을 애용했다고 합니다. 굽 있는 구두를
구두를 패션으로 신기 시작한 건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 유럽을 찾은 페르시아 기병대가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사실 이건 키를 크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말을 타고 활을 쏠 때 발걸이 부분에 발을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귀족 남성들은 이 남성용 하이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국적이고 그러면서도 활기차고 남성적인 아이템이라고 여겨서 이런 패션이 귀족들에게도 유행처럼 번져나왔던 겁니다. 그 영향으로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나 영국의 찰스 2세도 왕의 정통 복식에 높이가 10cm 정도 되는 굽 있는 신발을 신었었죠. 특히 루이 14세의 신발은 굽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당시 매우 비쌌던 붉은 염료로 물들인 빨간색의 하이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신발 하나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나더 레벨이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물론 이런 굽 높은 신발들의 실용성은 제로였습니다. 포장도 되지 않아 진흙투성이었던 거리에 발을 내디디면 뒷굽이 푹푹 빠지기 일쑤였고요. 실내에 있다 하더라도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것조차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이 높은 지위를 증명하는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멀리 걸을 필요도 없는 신분이라는 상징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왜 높이와 권력을 동일시했을까요? 한 건축가는 이런 시선의 차이가 구조적인 위계관계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쉽게 살펴볼 수 있고 반면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시선을 올려다봐야 하니 위에 있는 사람의 전체 모습은 잘 살필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비싼 집도 아파트의 꼭대기층에 있고요. 하다못해 교장 선생님도 무슨 말을 하든지 단상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에는 용이하고 타인의 결정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서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여겨졌습니다. 과거에 특권층이 높은 굽의 신발을 신었던 것도 이와 비슷한 이치였던 겁니다. 키로 사람을 차별하는 풍조를 일컫는 하이티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이티즘에 대해 연구해온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의 키미 박사는 인간 사회에서 하이티즘이 만연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몸집이 큰 개체가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듯이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에 대해 일종의 경외심을 가지는 건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 있다고 말이죠. 큰 키에 대한 열망, 남녀 중에서도 특히 남성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 왔는데요. 특히 20세기 들어서는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생존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타고난 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유전학이나 우생학 같은 학문에 대한 흥미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당시에 널리 받아들여지던 주장이 키는 성적 매력뿐만 아니라 힘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키가 생물학적으로도 우월하다는 편견을 심어준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남성용 하이힐을 신으면 키를 커 보이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놓고 키를 높이면 큰 키를 타고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이니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들은 겉으로 보이던 굽을 신발 속에 숨길 방법을 찾아냅니다. 마치 원래부터 키가 큰 사람처럼 보이도록 모태 키다리로 만들어주는 비밀 장치로서 깔창이 활용된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키높이 깔창을 리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깔창을 넣어 완성한 일종의 키높이 구두를 엘리베이터 슈즈라고 칭했고요. 1940년대부터 이 신발은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엘리베이터 슈즈로 독보적인 인기를 끌었던 신발 가게 애들러 슈즈에서는 이런 광고까지 내걸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여자보다 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키를 늘려주는 아이템들은 초기에 미국에서 개발되긴 했지만 키높이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린 건 오히려 바다 건너 한국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시발점이 된 건 어느 토크쇼에서 출연자가 한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진행자가 이성의 키에 대한 질문을 하자 한 여성에게서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어서 남자 키가 최소한 180은 되어야 한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이 당시에 한국 남성들의 평균 신장이 173cm 정도였는데 180cm가 넘는 남성은 전체의 10%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한국 남성들은 분노했습니다. 단순히 키만으로 사람을 나고자로 정의해도 되느냐는 이유에서였죠. 이 논란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이슈였냐면요. 인터넷상에서는 한동안 루저 발언과 관련된 각종 패러디물이 넘쳐났고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 방송사를 상대로 한 남성들의 손해배상 접수는 200여 건, 액수로는 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청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국에서 루저 논란이 일어난 배경을 보도하며 키에 집착하는 한국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거센 비판의 소리가 쏟아지는 중에 호황을 맞은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바로 키높이 깔창이었습니다. 방송 직후 유명 온라인 쇼핑몰들은 소위 루저 탈출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열었고요. 그 결과 해당 상품들의 매출은 20% 이상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 판매 상품으로 꼽혔던 것은 키높이 깔창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깔창이라고 하면 키높이 깔창을 제일 먼저 생각할 만큼 손쉽게 키를 보완하는 물건으로 애용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키높이 구두 신으라고? 우리 중에 키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상처받고 또 그 때문에 오랫동안 컴플렉스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분들을 향해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컴플렉스는 남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인식을 바꾼다면 그것은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아니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조금 작다면 또 어떻습니까? 필요할 땐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깔창이 있잖아요. 깔창에 대한 여러분의 에피소드도 댓글로 많이 들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신었었죠. 소개팅 할 때요. 소개팅하고 이제 반응 좋으면 계속 신고 안 만날 거라 그러면 안 신고. 소개팅 할 때 제가 이렇게 신고 다니다가 제 와이프 때 깜빡하고 깔창을 안 깔고 나갔는데 잘 됐어요. 근데 제 와이프는 그게 좋았대요. 키가 작은데 굳이 키높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스니커즈 신고 나왔었거든요. 쟤는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약간 이런. 저는 모르겠는데 와이프도 지금도 찾고 있다고 그래요.